자, 요번에 이제 볼 곳은 전공 B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요번에는 이제 역교론에서 교육과정, 22년 개정교육과정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세 문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1번을 문제 풀게요. 가로안의 기읍과 리을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그래서 이제 출처를 보니까 22년 개정 역사교육과정 중에 일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역사 과목, 중학교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가와 관련된 내용에 있다는 거죠. 자,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사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기읍 평가, 니은 평가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친절하게 단서를 좀 많이 줬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일단 24년도 여기 보면 역사 과목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가 있죠. 그래서 채점 기준표 쭉 나와 있고 요게 실시 여부 이게 체크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나오면 자기평가, 동료평가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데 결정적인 단서는 그 뒤에 있죠. 옆에 보면 자, 학생 배부용 평가 안내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개별 서평 작성 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기웃을 실시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소설의 배경이 된 시대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는가? 소설 속의 인물의 갈등을 명확히 했는가? 이렇게 했고 나는 저자의 의도로 추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나가 많이 들어가죠. 나. 예. 그래서 요거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뭘 한다? 자기 평가를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사를 보면 여기 보면 모든 별로 구성원들의 개별 서평에 대한 상호 비평을 바탕으로 니은을 실시한다. 자, 본인의 서평을 추정해서 수업에 참여하고 모든 별로 서평지 이렇게 이제 평가지들 많은죠. 돌려보면 인상적인 구조를 표시하고 짧은 비판을 써준다. 함께 읽기가 끝나면 서평지 비판을 확인하고 한다. 그래서 자기 평가 쭉 있고 그거에서 이제 애들이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비평글 하면 또 읽고 또 이렇게 어, 서강 같은 걸 나눠준다는 평가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거는 동료 평가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동료 평가. 그래서 이제 요게 어 요걸 가지고 이제 유출을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거는 이제 교육과정 내용을 암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암기하는 게. 그래서 교육과정 같은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요번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나오고 뒤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고려할 점 해갖고 서술형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이제 요번에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캐치를 좀 했거든요. 잠깐만요. 22년 개정교육과정 그 중학교 역사 평가 관련된 내용에서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볼게요. 요걸 그대로 낸 거야, 그냥. 그대로 내고, 그리고 그 앞에 관련돼서 예문을 만든 거죠. 되게 성의 있게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식의 문제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교수님들은 이제 문제 귀찮아갖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뭐 그냥 놀고 있다가 2, 3일 딱 하면 이제 대충 보고 그냥 낸 건데 이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내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하여튼 보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취 수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사평가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자기평가와 글에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 동료평가를 함께 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 교육과정 문제는 진짜 암기만 잘하면 그냥 이게 그냥 주는 문제예요. 이런 거는. 예. 자, 하여튼 뭐 그 교. 자, 그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기역에 해당하는 그 결사 명칭과 가로 안에 니은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인명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 출처를 볼게요. 여기 출처를 보면 마치니가 나오잖아요. 자, 마치니 하면 딱 나오죠. 청령 이탈리아당. 청년 이탈리아당을 결성을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1931년에 있는데, 요게 이제, 1931년 7월혁명이죠. 7월혁명의 영향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결성을 하고, 2월혁명 때 청년 이탈리아당이 농어해서, 봉기를 냈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있는데, 마치니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09년인가 10년도인가 그때 한번 문제 나왔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그 당시 민족주의의 유형 관련돼서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부흥적 민족주의, 뭐 통합적 민족주의 이런 식의 문제 나왔는데 이때 예문으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는 뭐냐면 여기 갑자기 왕국군대 행진 소리가 들렸고 다음과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국왕이다. 그래서 함께 국왕과 함께 오신다. 니은은 국왕과 함께 올라탄 길가로 자리를 옮겼고 빅토리아 엠마누엘 이사 이거는 통일 때 이탈리아 국왕 이름이죠. 어, 그래서 이제 모습이 시야들었다. 기억의 군대는 왼쪽에 방향을 돌려서 칼빈을 놓았고 피에몬트는 이제 여기 그 여기 보면 이 당시 사르디아죠. 사르디아 왕국이에요. 사르디아 왕국이 원래 본진이 피에몬트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는 가니발디죠. 네. 그래서 가니발디가 이제 남쪽 남이탈리아를 장악하고 저쪽 이제 뭐냐면 그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이제 사르디아 왕국이 요즘 북쪽을 정했는데 이들이 만나가지고 했던 그 상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니발리가 끝까지 이제 주장할 수, 이 사람은 공화국을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기 사르디아 왕국은 입헌 군주제잖아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가니발디가 양보했죠. 그냥 공화국 포기하고 사르디아 왕국한테 그 땅을 갖다 바쳤죠. 그래서 이 가니발디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친이나 가니발디나 다 이제 어떤 이탈리아 통일과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탈리아 통일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뭐 그렇게 기출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청년 이탈리아당은 이제 약간 언급했지만 그 통일하는 과정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건 가니발디 같은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는데 요번에 이탈리아 통일 관련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겠죠. 이탈리아 이 통일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독일 통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통일도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지금은 좀 쉽게 나왔지만 나중에는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 가는 이제 구한말 관련된 내용이고 나는 이제 뭐냐면 일제 강점기 때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제보상운동 관련된 내용이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였는데 둘 다 일제에 대항한다는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여기 문제를 이제 다 읽긴 그러니까 예문 그러니까 발문을 보면서 이제 풀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밀주적 기획의 대표적인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자, 국제보상운동에서 뜻 있는 부인 동포들은 다소 불문하고, 부인들은 다소를 불문하고 현실로 위헌하여 국채를 철수하는데, 그러니까, 부인 동포는 부인들이, 다소라는 건 이제 그 많고 적음에 불문하고, 나름대로 이제 뭐냐, 뜻을 모아서 뭐 여러 가지 기부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현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부인 동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저씨가 나오면 이제 담배 끊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부인이 나오니까 비녀와 가락지 등 폐물을 모아서 성금을 냈다. 만약에 아저씨가 나오면 남자가 나오면 담배를 끊어가지고 이제 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그 당시에 부인들도 담배를 많이 끊지 않았나? 아니 담배를 많이 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조선시대 그 구한말 때 사진 보면 여자들도 기녀들도 여자들이나 기녀들도 담배 핀 걸로 돼 있거든요. 예.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부인 동포로만 했으니까 비녀와 가락질이나 폐물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국제보상운동은 여성들이 나름대로 이 사회적인 운동에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해방, 여성의 어떤 그 권리를 좀 더 신장시켰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좀 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니은의 간부로서 그러니까 대한매일 신부죠. 대한매일 신부로서 가하 운동에 참여를 위해서 구속되었던 인물 쓰시오. 양기탁이죠. 요거는 뭐 교과서 정도만 읽어주시면 풀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이 국제보상운동을 이제 보고 있었던 이 통감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보니까 반일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야. 국채를 보상해서 일본으로부터 그냥 간섭 벗어나자는 거잖아요.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명분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뭐 돈 모으자고 이게 국제보상운동 자체를 가지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뭐냐면 어 양기탁이 이 돈을 모은 거를 뭐냐면 횡령했다라고 하는 거야. 다른 데 돌려가지고 뭐 빼돌렸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이걸 재판에 붙였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양기탁 이 돈을 줬더니 얘네들이 사기사고 챙기지 않냐 하면서 비난하면서 많이 떠났어요. 예. 그 재판에서는 불충분은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미 이제 뭐냐면 재판하는 과정 속에 뭐 언론이 떠들고 막 하면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끝나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모은 돈은 또 어떻게 했냐? 나중에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 병합하고 나서 병탄하고 나서 그 돈을 통치 비용으로 샀어. 일제 가져갔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국제보상운동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사지선단으로 해갖고 한번 나왔거든요. 예, 예전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자, 나를 볼게요. 일제강점기 때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했으면 신간의 회장이었던 인문에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인데, 여기 단서가 이미 주어졌죠. 그래서 이제 조건문에 단서가 있어. 이번에 기출문제 보면 참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제 같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지교의 설립운동을 주도한 인문을 쓰시오. 라면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밀대 설립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단서를 준 것 같아.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게 너무 이게 지문이 많아. 근데 굳이 이렇게 큰 지문 길게 써주지 않아도 대충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 이걸 주셔가지고 다 예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신간의 예문을 붙여가지고 좀 이제 이걸 다와 관련돼 갖고 이제 쓰시면 되는데 다 해가지고 그래서 다 단체 회장의 임무를 쓰시오 이렇게 그래갖고 쓰면 될 것 같은데 귀찮은지 모르겠지만 이거 안 쓰시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단서를 줘버렸어. 보통 그 단서를 줄 때는 예문해 주거든. 이게 발문해 주는 거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조건만 줘야지 무슨 여기를 단서를 주고 앉아있어. 예. 그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상제가 그죠? 이상제 요것도 뭐 교과서를 좀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쓸 수가 있어. 이거는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가로 안에 디귿 설립에 반대한 거.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 왜 사회주의 반대했냐? 왜냐면 이제 밀립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주아들이죠. 있는 자들이야. 일반 평민들이나 서민들은 도저히 거기 이제 들어갈 수 없어. 서민들은.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도 보통 학교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돈이 없어서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왜 하냐? 지금 당장 시급한 거는 강습소와 야학 같은 대중교육기관이다.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일반 사람들도 교육을 수 있는 기회로 저변을 확대하자는 걸 주장하죠. 강습소, 야학 같은 대중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저변을 확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결국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그 당시에 이제 일제 탄압도 있고 또 대규모 이제 그 당시 뭐야? 어, 그 홍련인가? 아니 그 하여튼 홍련인가 그 당시 뭐 되게 홍수 등으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기극을 갔기 때문에 이제 흐지부지 됐거든요. 대신에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일본이 그걸 보고 밀립대학 대신에 이제 국립대학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당시 경성제대를 만들죠. 경성제대는 이게 뭐냐면 제국대학이에요. 제국대학. 제대라고 하니까 그리고 공립대학도 있고 제국대학도 있고 일제 강점기 때 공립대학보다 제국대학이 좀 한 단계 높아요. 레벨이.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본토와 식민지 7개가 있었어요. 제국대학. 그 중에 하나가 경성제대죠. 경성제국대학. 그 다음에는 제가 경성제국대학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밀립대학 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때의 그런 사항을 일본에 대항하는 이제 운동도 있죠. 실력 양성 운동 그런 계통의 운동을 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낸 것 같아요. 일제 대항하는 실력 양성 계통의 운동을.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 비교학습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있는 공통교과서 있죠. 유럽 공통교과서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가에 보면 배교사의 동아시아 수업 계획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많은데 뭐 이거는 나중에 좀 문제 풀면서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후 복강의 국제 비교 뭐 이렇게 있고 독일, 미국, 일본 등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후 보상 관련된 내용, 이게 2차 세계대전이죠. 그 이후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상이라는 것보다는 배상이 낫지 않나? 제 생각에는. 왜냐면 여기 보면 독일하고 일본에서 이게 배상을 해준 거지 보상을 해준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면 보상은 적법한 행위를 할 경우에 보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행위를 해갖고 이제 피해를 입은 거는 배상이 나가잖아요. 적법한 행위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거는 보상이 되고 배상이 맞는 것 같아요. 용어 선택이 좀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수업 협의회 그래서 뭐 역사적 갈등이 갖고 뭐 유독 공통체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풀어보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밑줄치 니은에 해당하는 밑줄치 니은은 이제 찾아볼게요. 되게 지문이 요즘에 역교동 관련된 내용이 지문이 길어져. 쭉 이제 보면 니은. 자, 여기 보면 나를 보면 자료들 파리 평화조약과 비교해서 읽기 해가지고 그다음에 샌프란시 강화조약과 파리 평화조약을 비교해서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있는데 자, 요때 드레이크 역사 사고의 단계를 쓰시오. 자, 이걸 비교적 사고라고 했죠. 비교적 사고. 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역교는 강의 때 했으니까 여기는 건너갈게요. 하여튼, 이 드레이크의 이제 뭐냐면, 그 역사 사고 내용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뭐 출처 확인부터 시작하고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예전에 출처 확인이 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사고가 나왔어요. 비교적 사고. 네. 그래서 요거, 드레이크의 역사적 사고 관련된 내용은 꼭 외워두시는 것도 공부를 해두셔야겠죠. 요 부분은. 예. 자, 그 다음에 간호안의 기획의 결과물을 밑줄친 디귿을 한 가지 쓰시오. 기획의 결과물로서 밑줄친 디귿을 한 가지 쓰시오 하는데 자, 기획을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본 수업에서 극동 국제 군사 재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중심으로 일본의 과거 천사를 남긴 문제가 무엇인지 탐구한다. 자, 현재까지 지속된 동아시아 역사 갈등이 일본의 불완전한 과거 청사에 비롯돼서 확인하고 기웃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획을 보면 여기 보면 요거가 이제 또 기획은 요거를 또 읽어야 되겠죠. 수업 후에 바뀌어서 보면 역사 갈등은 동아시아의 수업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동아시아 공동 역사 교재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자, 학생들에게 기획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정의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공동 역사 인식을 형성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또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유럽에서의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기억의 의미인데 잠깐 이거는 제가 여기 들어간 기억의 의미는 나중에 제가 이제 여기 찾아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도 이제 요거의 의미를 어 정확히 찾지는 못했거든요. 기억의 결과물을 밑줄친 디귿에 입각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여기 보면 그 기억 같은 게 보면 역사 하합인가? 어 그래서 역사, 과거 청소 활동에서 역사 하업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의미인데, 하여튼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해 볼게요. 하여튼 역사 하업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서가 이제 그 당시 그 구성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에서 구성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동아시아도 하나로 이제 묶어야 되고, 한중일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죠. 그리고 여기도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 통합, 이제 협력 관계가 형성되잖아. 그래서 과거 청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통합을 하려면 뭔가 교과서를 작성할 때 그 당시 이제 그 상호 공통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과거에 죄를 졌다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 사건에서 서로 이제 뭐냐면 그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설정해 갖고 접근하는 방식이죠. 공동 교과서를 할 때 무슨 것의 의미를 이제 쓰는 건데 예전에 03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잠깐 까먹었어. 예. 하여튼 나중에 이걸 좀 적어 놓을게요. 하여튼 그런 의미. 그러니까 상호 간의 어떤 이제 통합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교과서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합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잘못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의 잘못을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각국의 어떤 문제점으로 다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갖고 유럽 통합 교과서에서 그 당시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태인 학살들 있었잖아요. 유태인 학살들. 그래서 유태인 학살들 관련돼 가지고는 그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이게 직접적인 잘못은 이제 독일의 시틀러가 잘못한 거죠. 나치들이. 근데 독일의 나치들만 비난해 버리면 이게 이제 독일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건 상호 교과서의 의미가 봐도 통합 교과서의 의미가 좀 없잖아요. 독일인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유태인 학살은 독일이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그 당시 유럽 전반에 퍼져 있던 뭔가 반유대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도 다 똑같다. 같이 짊어지는 역사의 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책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목적 위에서 그 정치적 목적 위에서 구성된 교과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통합 교과서 이제 원칙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합 교과서의 원칙을 이제 동아시아 역사 교과서에도 적용하자. 그래서 과거 청산을 바탕으로 해갖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예전의 문제점을 한 국가의 문제점만 치부하지 말고 동양 삼국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뭐 이런 식의 취지요. 물론 이건 좀 정치적이고 구성적이야. 그렇지만 어떤 통합이라는 어떤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구성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그 의미죠. 그래서 이게 이제 03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만든 교과서가 뭐냐 이런 거야. 유럽에서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이제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 교과서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그 15년 개정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어디 있어? 쭉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 교과서, 그다음에 여기 있고 세유도의 역사 이런 것들 이런 교과서이다. 근데 정확하게 답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이 통합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하나 적으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 이거 제대로 적으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이거 누가 적어? 예, 그래서 제 생각에 틀리라고 낸 것 같아. 그래서 요 관련된 기출 분석 내용이 03년도에도 나왔어요. 통합 교과서 관련돼 갖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갖고 좀 확장해서 문제를 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있고, 자, 밑줄치 니은의 내용을 이제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니은에 보면 이제 요면 그, 박교사부터 이제 좀 읽어볼게요. 이렇게 니은이면, 자, 두 번째 탐구 주제인 국제사회의 전후 보상 비교도 일본의 과거 청산 문제를 파악하기에 좋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후 보상과 관련해요. 독일,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는 수업을 진행할 때 무엇이 유의해야 될까?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먼저 두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비교하는 수업 있잖아요. 그 비교학습의 유의점을 쓰는 거죠. 비교학습 유의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전후 보상과 관련해 독일과 미국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는 그 연구잖아요. 그래서 비교사의 유의점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유의점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 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서구 국가보다 후진적이어서 과거 청산 과정이 불완전했던 식의 편견을 투영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나왔죠. 유의점이. 왜냐면 비교할 수 유의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 당시 이제 그 비교를 할 때, 우연을 따지지 마라. 어느 게 열등하고 어느 게 우월한지 따지지 말라는 거잖아. 그래서 비교학습 유의점들이 그걸 제외하고 쓰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요게 제외하고 이걸 쓰셔야 돼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제외하고 쓰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비교학습 유의점 자주 나오죠? 비교의 범주와 초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다른 관점. 또 못하네. 자, 다른 관점 중고에 입각해 다른 관점과 중고에 입각하며 달리 해석할 달리 여지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자, 비교학습의 유의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자주 나왔어. 예. 요건 그냥 주는 문제야.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 스킬이 좀 필요한 거죠. 예, 여기까지 읽고 암묵했으면 안 되죠. 여기에 이제 뭐냐면 조건이라는 걸 주어졌죠. 네, 단서가 주어졌죠. 그 단서인지 함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걸 제외하고 요게 두 개를 쓰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봐서 이제 끝까지 예문을 읽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단서와 조건을 잘 고려해가지고 뭐냐 근거를 제시해라. 그래서 근거를 찾아서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요게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여기 왜 이게 제가 잘못했네. 편집을 다음 장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 나중에 이제 하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뭐냐면, 그 22년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개정교육과정인데, 역사교과서 그 뒤에 이제 역사 과목 있잖아요. 중학교 역사에 뭐냐면,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수 방법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22년 개정 역사교육까지 일부가 있죠. 그 다음에 성취 기준 있고, 역사학습의 기초가 나와요. 그래서 역사 기초는 역사학의 뭐 방향이나 연구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성취 기준에서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때가 이제 뭐냐면 예전에 동아시아 역사, 동아시아를 볼 때, 요 옆에 그 앞부분에 도입 부분 있잖아요. 뭐 역사학습 기초나 이런 데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좀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이 있고 성취 기준 해설이 있고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이 있죠. 그래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왜 지가 집어넣는지 모르겠어. 이게 굳이 집어넣을 필요 없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네. 자, 하여튼 뭐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탐구 단계 관련 예시인데, 자,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뭐냐면 뒤에 이제 역사 관련돼서 교수학습 방법이 있어요. 야, 뒤에 보면 그 역사 그 교수학습 방법 관련돼서 문제를 만든 것 같아. 최근에 이제 논쟁점이 됐던 것들을 찾아서 논쟁점 주장이 있잖아요. 이걸 찾아갖고 내는 건데, 이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 콜럼버스 날 아시죠? 이 콜럼버스 날 여기 있죠? 콜럼버스 날. 이 콜럼버스는 뭐냐면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10월 12일 날 아메리카에 상륙해서 기념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들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10월 둘째 월요일 날 그 공휴를 삼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라틴 아메리카에서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는 이걸 왜 기념해야 되냐? 이건 원주민 입장에 볼 때는 이건 뭐예요? 침략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콜럼버스가 들어온 건 우리 원주민한테는 침략이고 당연히 이때부터 이제 저항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침략을 받는 거에서 저항의 기점이 된 거죠. 그래서 원주민 저항의 날이다 해갖고 10월 12일 날을 뭐냐면 이렇게 이제 했다 기념일을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베네수엘라 입장이 다른 거야. 요건 누구 입장에서? 원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가? 콜럼버스의 입장에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베네수엘라가 이제 인구 구성 올 때 이런 메스티조나 뭐 원주민들이 좀 많아서 예전에 그 인디언들 있죠? 이런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서양인들이 많죠. 앵글색슨이니 뭐 독일이니 아일랜드니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건 서양인들 입장에서 이제 정한 것 같아. 이게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미국 국내에서도 요걸 둘러싸고 논쟁이 많아요. 예. 크리스마스 이거 뭐냐 콜럼버스 날 가지고 이거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민주당에서 이제 PC주의를 내세웠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 폐지 논의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콜럼버스 날을 이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뭐 그 확실히 해야 되겠다. 콜럼버스 날을 왜 폐지시키냐 뭐 그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하고 상관없지만 비슷하게 뭐 우리가 이제 메리 크리스하고 그 크리스마스 날에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이제 외치잖아요 미국인들은.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 PC주의자들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냐? 그럼 다종교를 무시한 거냐? 기독교 외에 이슬람교나 불교나 그런 사람들은 무슨 그 기독교 안 믿는데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냐? 그 사람들. 그래서 메리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 논쟁을 가지고 이제 있다가 트럼프가 나는 이제 메리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겠다. 그래요. 뭐 아니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PC 같은 정치 올바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데 저희 이건 물론 정치 올바른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평가도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하거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그냥 남녀 간의 논쟁도 있고 많잖아, 우리나라. 미국에도 논쟁이 있고 뭐 미국에서는 이게 뭐 섹슈얼티 그러니까 이제 뭐 LGBT 논쟁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논쟁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 탐구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관련돼 가지고 잠깐만요. 이걸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잠깐. 이걸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잠깐. 이쪽 옮겼어요 제가. 네, 여기에서 보는 게 편하죠. 네. 자, 요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22년 개정과 교육관 역사에 보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자, 역사 탐구를 통해서 이게 어디 갔나 또? 이게 하나 없어졌네? 이게 아닌데? 하여튼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역사 탐구를 통해 학습자 역사 이해를 표현한다.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 보면, 자, 역사 탐구는 탐구할 역사적 사건의 주제 선택하고 질문을 만든 데서 출발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옮겼어요. 아, 다시 할게요. 제가 앞부분을 잘못 복사했어. 여기다 했는데.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역사들 탐구를 통해 학습자의 자신의 역사 이해를 형성하고 이해 표현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와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탐구할 역사적 사건이나 주제 정하기. 여기 있죠. 자, 역사 탐구는 탐구할 역사 사건이나 주제를 선택하고,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데 충분한다. 그래서 탐구할 역사적 사건이나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만들었잖아. 콜럼버스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콜럼버스는 어떻게 기억하는가? 그래서 집단 기억의 문제하고 또 연결될 수 있죠. 자, 학습자는 탐구 주제 및 탐구 질문에 연관되어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 가운데 신뢰할 만한 자료를 성장한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은 이제 관련된 내용이 어, 탐구 질문이죠. 일단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학습자는 탐구 중에 탐구 질문과 연결된 거. 그래서 판단인데 여기 탐구 질문 그래갖고 역사 교과서는 콜럼버스에게 어떻게 서술되는가 역사 교과서는 콜럼버스가 어떻게 서술하는가 콜럼버스와 관련된 역사 제목이 뭔가 그래서 탐구 질문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그 가운데 신뢰할 만한 자료를 성장한다 이렇게 있죠 탐구 주제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요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성장한다. 성장한다. 자료 중에 이제 페이크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이걸 이제 걸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수집할 정보 및 자료 중 신뢰할 만한 정보 및 자료를 성장한다. 요걸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자료를 성장한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요거 좀 답을 좀 고칠게요. 요게 필요 없네. 예, 요거 나중에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어, 그, 여기 있고 수집한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증거 또는 상반된 증거를 분석,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역사의 해석의 다양성과 논쟁성 인식. 여기 있죠.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역사의 논쟁성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 탐구할 주제를 역사에 초월하고 역사 해석의 이해를 형성한다. 뭐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뭐 결과물 표현하기도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이제 좀 얘기했고요. 자, 디귿의 수업을 다룰 때 학습자 측면에서 유의할 점은 22년 개정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두 가지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디귿 수업. 여기 디귿 수업 보면 지금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 이 콜럼버스 날이냐, 원주민 정황의 날이냐 가지고 민감하잖아요. 자,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뭐에 입각해서? 자, 조건본이 딱 정해져 있죠. 22년 개정 역사교육과정이고요. 이게 딱 조건돼 있잖아요. 예. 이건 조건에 입각해서 써야 되는데 요게 이제 있죠. 여기 내용이. 자, 여기 는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때 학습자의 역사인식과 정서적 반응을 유의한다. 여기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죠.
학생 역사인식과 정서적 반응을 유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자, 역사인식의 차이나, 역사에서 들은 갈등을 마주하고 조정 관리하는 경험은, 민주주의 시민의 경험에 도움이 되고, 이건 유의점이네요. 잠깐만요. 잘못했고. 여기죠. 이게 표시가. 요죠. 자, 허용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습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죠. 민감한 부분을 다룰 때는 역사인식과 정서적 반응을 유의하고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유의점이야. 그럼 만약에 이제 문제를 달리내가지고 이렇게 쳐놓고 뭐냐면 요게 도움한 건 뭐야? 민감한 문제점 어떤 도움을 좀 줬나? 어떤 그 유용한 점을 주나? 하면 유용점을 쓰면 요걸 쓰면 되죠. 역사인식의 차이나 해설 빌려선 갈등을 마주하고 조절을 관리하는 경험은 민주주의심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민주주의심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데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그좀 갈등을 더 야기시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요번에 이제 만약에 민감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 누구예요? 이름도 윤석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했잖아요. 탄핵 기각이냐 뭐냐면 인용이냐 가지고 지금 논쟁이 많잖아요.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수업 시간에 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 양쪽 나가고 할 경우에는 기각과 그 다음에 인용. 음. 그 측면에서 각각의 양측에서 막 의견 대립이 있어갖고 반분위기가 해칠 것 같아. 지금도 그렇잖아. 통합이 돼야 되는데 어, 그냥 분열되고 민주시민하고 자질하고 이제 전혀 관련이 없죠. 지금 집회하는 거 보면. 예. 좀 그래요. 예. 하여튼 이게 이상적이고 좀 현실적인 건 못하는 것 같아.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요거는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좀 괜찮게 만들었어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왜 쓸데없이 여기를 집어넣냐는 거야, 이거. 예. 여기 쓸데없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요걸 왜 집어넣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요걸 과거의 사실에 기록된 과거해갖고 민감성과 연결시켜서 낸 것 같은데 쓸데없이 낸 것 같아. 그냥 다만 앞으로 이제 이 교수님이 들어갈 때 여기다 주제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앞날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앞으로 공부하실 때 여기 성취 기준 역사학습 기초 내용 있죠. 해설하고 고려사항들을 외워두세요. 특히 고려사항에서 제가 낼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예. 그래서 쓸모없는 것 같지만 여기가 앞으로 이제 문제를 낼 때 이 교수님이 들어갈 때 여기에서 낼 것이다라고 이제 확률적은 높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좀 공부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이제 3.15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기획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건. 여기 뭘까요? 3.15 부정선거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한국의 위신이 자유세계에 송상을 입혔고, 어, 위신이 자유세계에서 송상을 입었고, 한국의 유엔가입과 통일 결의안에 대한 자유세계 지지와 유지를 어려우며, 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런 문제점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평가와 이런 것들과 또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이제 쿠데타를 이끌고 나서 우리가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 어떤 그 위치가 위상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 국가 신용도도 떨어지고 떨어진 것보다 이제 위태를 받고 신용도는 아직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죠. 타격을 줬잖아요.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걸 또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만 알 수 있죠. 요거 기억이 단서죠. 자, 여기 그 당시 고려대학교 이제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썼어요. 그 당시 이제 3.1 부정선거 해갖고 서울까지 이제 어, 시위가 확산되니까 대학 교수단이 이제 와가지고 시국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건 아실 거야. 3.15 부정선거. 그래서 3.15 부정선거를 조작한 자를 중형에 처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풀어봤고요. 자, 밑줄짓 디귿에 해당한 정보를 쓰고 밑줄짓 니은의 주장에 대한 밑줄짓 디귿에 취한 방침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현 정부는 과거보다 1층 더 건실하고 확고한 반공주의, 여기가 키워드예요. 반공주의 정책을 전진시킬 것이다. 허장성세도한 반공에 물질적 정신적 낭비를 없애고 이것이 유효하고 구체적인 대공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데 돌려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내용이 충실하고 자유와 충만한 방공 보류로 만드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 우선적인 가업이다. 자, 요것만 보면 뭔가를 잘 몰라. 이거는
좀 단서가 없이 그냥 주어진 문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다만 이제 단서 5개 시정 방침 정도만 이제 있고 이거는 이제 관련된 그 뭐냐면 그 사료를 직접 뭐냐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 될 것 같아. 요거는. 자, 하여튼 요 현 정부라는 건 뭐냐면 허정 가도 정부죠. 가도 정부.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물러나고 나서 앞으로 이제 정권에 등장하기 전까지 그 선거를 주재하는 그 중간에 가도기 정부 있었잖아. 그래서 허정은 그 당시 국무총리였거든, 이승만 정권 때. 그래서 이제 허정이 이승만을 대신해서 이제 가도 정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정 방침을 내세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반공주의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외에도 뭐 내각 책임자 개헌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한일 관계 정상화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디귿에 해당한 정부는 그 당시 이제 허정 가도 정부를 얘기하고요. 니은의 주장에 대한 미주친 디귿에 취한 방침을 쓰시오. 자, 여기 보면 그 잠깐만. 자, 만행을 위해서 명령한 자는 직접 하수한 자는, 그러니까 학생 살생의 만행을 위해서 명령한 자와 직접 그걸 한 자들 즉시 처단한다.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마산 칠 때도 진압했고, 그 다음에 살생을 했죠. 총을 쏘고. 그 다음에 그 서울에서 경무대 갔는데 그 앞에서 이제 경찰 총을 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처벌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때 이것을 어떻게 이제 했냐. 그 당시 이 처벌 관련된 내용, 학생들에게 총을 쏜 사람은 어떻게, 그 당시 허정 가정부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 있는데, 자, 그, 여기에서 보면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어. 어, 반악한 행위자에게만 국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 처벌 대상을 책임자와 장악 행위자에게 그 뭐냐면 국한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답은 다 나왔긴 했는데, 자, 여기 보면 니은의 주장에 대해서 디귿의 취한 방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일단 근데 이게 단서가 조건이 딱 주어졌기 때문에 부정선거 처벌 대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게 아니죠. 예. 제가 이제 일단 적어놨어요. 지금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정확히 적어놓을 텐데, 장학 행위자만 그 국한한다.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 장학 행위자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좀 다시, 그 단서가 주어지는데, 자, 만행을 위해서 명령한 자와 직접 학수한 자, 그러니까 하수한 자 있잖아요. 이거는 명령자와 그걸 또 들어가지고 직접 하는 경찰관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고 경찰관들만 처벌한 것 같아. 이 명령을 받고 직접적으로 그, 잠깐만요. 예. 여기 보면 장학 행위자.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총을 쏜 그 경찰관들만 뭐냐면 처벌한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 있는데 요 내용을 제가 이제 나중에 기출 분석할 때 다시 자료를 추가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완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거 관련돼서 뭐냐면 치안 조치는 요게 아니라 여기 직접 하수한 자, 직접 총을 들고 쏜 자, 명령권자가 아니죠. 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려고 이제 707 트윈데나 그런 사람들 보냈잖아요. 그래서 707 트윈데 그 밑에 있는 장교들이나 이제 그 그 하사관들이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국회 시도를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 명령을 내린 사람 있잖아. 그 명령을 내린 뭐, 그 사람들은 그 지휘관들 처벌 안 하고, 그 밑에 거기에 행동을 한 707 트윈데나 뭐 무슨 공수여단이나 그런 애들만 처벌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디귿의 국정기준을 서술할 것.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게 좀 예민해. 나 이게 무슨 국정 기조라는 게 국정 방향인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잖아. 답안의 범위가 너무 크거든요? 출제자의 주관적 판단이 큰데, 뭔가 이제 앞에서 한 내각 책임제 개헌도 있고, 한일 관계 정상화, 반공주의 정책 강화인데, 어떤 분은 이제 내각 책임제 개헌이라고 이제 답을 닫아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건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엔. 왜냐면, 그러면 이제 국정 기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단서나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있으면 이게, 여기, 그, 조건문에 이제 요 발문 조건문에 권력구조 가평과 관련된 국정기조 쓰죠. 아니면 단서안에 이제 내각제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이제 내각제 관련된 내용이 없어. 다 뭐예요? 반공주의 강화잖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반공주의 정책 강화라는 거 같아요. 왜냐면 내각주의랑 단서가 없어요, 다 예문에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그 시정 방침 중에 왜 이렇게 반공주의를 강조하냐? 이게 요것만 해놓고 이제 여기에서만 반공주의 내용만 쭉 적은 거는 반공주의 정책 강화를 답을 원하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적어놓은 것 같아. 그 밑에다가. 네, 그래야지 이게 뭐냐면 단서가 될 수가 있죠. 단서가. 조건도 없고 단서를 이제 굳이 찾으면 요게 단서인데 그 내각 책임제 개혁이면 개헌과 관련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냐? 그 내용은 없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답을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적어놓긴 했는데 반공주의 정책 강화가 좀 어,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그 제가 또 듣기로는 또 반공주의 정책 강화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반공주의가 나오는데 반공주의 정책 강화가 말이 되냐?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논리학에서 말하는 동호 방법이죠. 동호 방법. 아니면 이제 단서를 미리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교육학에서는 이제 예문에 단서 주라고 금지시킬 때 금지시켜 놓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육학에서 이제 하는 얘기고 인고에서는 안 통해요. 인고에서는 잘 읽어보면 예문 속에 답이 주어진 게 예전부터 쭉 있었어요. 특히 초론 문제부터 해서 그런 거는 아예 그냥 예문 속에 답을 이제 집어넣으시고 하고 그다음에 한국사 문제도 일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래요. 흥하진 전투도 이미 답이 다 주어졌잖아, 그 예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교수님이 반공주의 강화를 이제 예상하고, 요게 단서를 준 것 같다. 그 밑에. 그래갖고 했는데, 못 쓰신 분들은 그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땐 조도 못 먹냐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래.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반공주의 정책 강화가 이게 답일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국제 기조에. 자, 그 다음에 하여튼 7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송나라 때라고는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송사 기사본만 관련된 내용이니까 송나라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송사.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대충 보면 송나라의 어떤 국제관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기니까, 이제 예문은 이제 각자 보시고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밀주적 기획을 지칭하는 국가의 명칭을 쓰시오. 자, 여기 기획을 보면, 재산 구중이 말하기를 폐하의 신문로 신무도 신과 뜻에 맞추어 신청한다면 적은 스스로 도망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기묘한 가치를 내어 그들의 모의를 어지럽하거나 방어를 튼튼하여 그들의 군대를 지치게 함으로써 우리의 승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있고, 여기 보면 기병이 나오죠. 저기 기병. 그 단서가 되는 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종의 뜻을 결정하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규준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진종이죠, 진종. 진종 때 쌓았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거란족이죠, 거란, 요. 그래서 진종의 이제 태조와 태종 때 연운 16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계속 이제 요 나라를 공격했다고 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열받은 요 나라가 공격해 들어왔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진종이 이제 친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준이 이제 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좀 맥락적 배경을 알고 있으면 좀 알고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있는데, 기획을 지칭하는 국가의 명칭은 어디 있어요? 요나라 또는 거란. 네.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어떤 분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국호가 거란이지 않았냐, 요가 아니라, 왜냐면, 이요 거란 계속 이름이 바뀌거든. 그래갖고, 했는데, 어, 제 생각에는 그냥 요나 거란이 다 바뀌어줄 것 같아. 그렇게 의미는 안 두고, 그냥 요게 그 정치 세력이 이제, 어떤 거느냐 물어보는 거지, 이때 당시에 국호는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밑줄진 당시 기획이 지칭하는 국가의 명칭 쓰쇼 하면 이 현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말이 없으니까 그냥 요나라 현안 그렇게 쓰시면 돼요. 현안.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되고 한자도 이게 거란을 이렇게 쓸 때 글단인가 그 하는데 제 이름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때 거란이라는 거는 이제 쓴 거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한자를 쓸 때 좀 다르게 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이제 뭐냐면 어, 니은이 통치하는 국가의 명칭을 쓰시오 하는데 요건 금방 나오죠.
서하죠, 서하. 서하. 또 대하라고 해요. 해. 원래 정확한 명칭은 하야, 하. 그래서 이원호 같은 그 사람은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고도 중국식 외자, 중국 국고가 한자식으로 돼 있잖아. 청나라, 명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라고 지칭했어. 근데 이게 대자가 붙은 거 뭐냐면 그냥 미칭이에요. 그 의미 없어, 그냥.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뿐만 아니라 뭐 대명제국, 대청제국, 대자 붙이잖아. 근데 대는 생략하고 그냥 명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야, 하. 또는 뭐 이렇게 대하라고 이제 부르는데 실제로 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 중국 측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야. 이 건방지게 무슨 하라고 하냐 또는 대하라고 하냐. 이거는 이제 하라는 명칭이나 대자 명칭은 다 뭐냐 중화제국만 쓸 수 있는 건데 한 글자 국호 같은 건 중화제국만 할 수 있는 전매 특권인데 건방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 기준으로 해갖고 송나라 기준에 서쪽에 있는 나라 해갖고 서하라고 불리시기.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하라고 부르는데 중국 애들 송나라는 그냥 건방지다 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화의식에 따라서.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서하의 기록, 역사 관련된 기록을 없어 지금. 서하도 분명히 기록물이 남겨져 있을 거 보고 독특한 서하 문자 같은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하가 이제 멸망할 때, 그 당시 이제 그 징기스칸의 유언에 따라서 완전히 이 서하가 어떻게 돼요? 그냥 깎으리 그냥 지도상에 지워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하의 문자와 그 뭐냐면 문화가 계승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그 후에 서하의 문자가 있긴 있는데, 주로 이제 비문이나 이런 데서 좀 남아있고, 지금 계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서하가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고, 뭔가 기록물을 남길 걸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없어. 지금 서에 나와 있는 기록물은 이제 금속문에 있는 내용밖에 없고 이게 해석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 중국 측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의 기록에서는 다 서하라 서하니까 우리도 서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교과서에서 서하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하, 하, 대하 이렇게 이제 답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게 요것도 또 국가 명칭 가지고 뭐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그때 게시판에서 논란이 있었죠. 서하냐, 대하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쓸데없는 논란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자료 가와 나에 가리키는 전쟁의 결과 그 송이 두 나라 각각 체결한 강화 조약에서 규정된 국가 간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나라 관련돼 갖고 이제 연휴 16조라고 하다가 이제 안 돼 갖고 이제 타협했잖아요. 예, 진종 때. 그래 갖고 이제 전연의 맹 같은 것들 이제 맺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국가 간의 관계죠. 예. 그래서 그 맹 가운데 국가 간의 관계에 관련된 거야. 그래 갖고 이제 요나라 관련된 것은 송이 형이고 요가 동생이 된 거예요. 형제 관계를 지금 이거 그 예전에 정묘 호남 관련돼서 정묘 학약인가 그 관련돼서 나왔잖아요. 이 서로 국가 관계. 그 당시 국제 관계, 동아시아 국제 관계는 이렇게 군신 관계나 형제 관계, 부자 관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맺어졌거든요. 그래서 송이 형이고 요가 동생이야. 꺾고 쓰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송이 요 동생에게 세패를 줘야 돼. 그래서 용돈을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송은 좀 나는데 명분을 찾았고 요는 신뢰를 찾았다고 이제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예전에 전형인명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서화죠. 자, 서화는 그 서화가 이제 그 당시 친제 건원하니까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랑하니까 송나라가 서화를 공격했죠. 예. 그래서 이게 공인데 송나라가 100만 명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 서화는 2, 3만 정도 쌓았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 서화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송나라 군대가 약체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서화도 이 거대한 성과 싸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하면 서화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중개모욕이죠. 서역을 통해서 이제 송에 물건을 전달해주고 하는 중개모욕인데 송하고 장기간의 이 전쟁 때문에 소화의 경제가 막 떨어지죠. 어, 붕괴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화도 이제 송나라하고 하차를 맞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뭐냐면 칭제권을 제외시키고요. 서화가 송에 친신을 하는 대신에 송이 이혼호를 하국강으로 인정한다. 뭐 그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칭제 권한을 포기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층지고를 포기했다고 해서 이게 송나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포기한 거 뿐이고 아마 그 당시에는 대내적으로 계속 사용했을 것이다. 뭐 내재 요양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건요. 근데 문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서 자신이 남긴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죠. 지금 남아있어도 해석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쓰시면 되고 송나라 관련된 국제관계, 대외관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도 기출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관계죠. 못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자, 8번 문제인데 이게 이제 개항식일 때 강동무역취재와 관련된 내용, 뭐 아편 무역과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에 자주 나왔던 거죠. 강동무역, 뭐 아편 관련된 내용이고 예전에 작년 시험에도 그 관련된 내용 나왔죠. 예. 그래서 요번에 제 작년에 근현대사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렵게 나왔잖아요. 예, 그 쿨림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요번에 이 교수님이 들어와서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들어가신 것 같아. 그래서 그 안 내고 다른 교수님이 들어와서 소통이 좀 잘 되시는 야스폰이 중국이 안 걸리는 어, 왜냐면 교수님이 들어가서 문제를 내신 것 같은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야 여기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여기 강의 37년 정해관을 두자 영국인들이 호시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매에 오지는 못했다. 옹전 3년에 많은 물건이 씌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쭉 있어요. 그 다음에 권령 58년에 국왕 초지 3세가 사신 누굴 파견했냐? 자, 여기 누굴 파견했냐면 이제 여기는 맥카튼이죠. 이때 강동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강동무역을 이제 좀 폐하고 좀 다른 데로 개방시켜달라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맥카트니를 이제 파견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맥카트니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 나오고 이제 웬만한 책에 다 나와 있죠. 자 하여튼 맥카트 본에 조공하여 포를 올렸다. 경사에 주지하고 예전에 한번 경사가 나왔죠. 그 위하던 운동 때 경사의 변이 나왔잖아요. 요때 경사라는 거 뭐냐면 그 나라의 수도를 얘기해요. 수도. 그래서 북경이죠. 북경.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경사라는 용어를 써요. 그 조선시대 경사는 어디겠어요? 한양이죠. 한양을 지칭할 때 경사를 얘기하죠. 하여튼 북경에 주재하고 이미 개방한 지역 외 강동이죠. 강동 외에도 몇 가지 지역을 추가 개방을 하고 관세를 줄여줄 걸 이제 요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게 기억에 들어갈 거 인명은 맥카트니. 그 다음에 니은을 중시한 전개한 무역 체제의 특징을 쓰시오. 강동 무역 체제의 특징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권룡제 때 네 개 해관을 네 개 해관 중에 다른 걸 다 폐지시키고 강동에 있는 원해관만 남기고 거기에서만 이 무역을 하도록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을 쭉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라고 하니까 좀 주관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관련된 글들을 다 적어놨어요, 제가. 무역항이 이제 강조 한 곳에 제한된다. 공행이 무역을 독점하는 대신에 어, 간을 대신해서 간세를 부과했다. 그리고 공행이나 간세를 아이고, 공행이나 간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하고 외국 상대의 무역과 행동을 통제했다. 공행이. 그래서 이제 간세 나오니까 요즘에 트럼프가 간세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간세가 목적인지 수단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쓰고, 여기 있는데 디귿은 여기죠. 그래서 도광 7년에 영국의 상공국이 백성의 땅을 불법 점유하자, 그 당시 주계정이, 순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지역을 통치했던 도지사 같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보통 한 개성을 이제 가난한 사람을 순무라고 하고, 이제 두세 개를 또 가난을 총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강동순무라고 보시면 돼요. 강동순무했던 주계정이 철거했다. 13년 영국이 돌아갔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13년 영국이 돌아갔다는 내용이 이제 뭐냐면, 여기가 동인도에서요, 동인도에서. 자, 또는 동인도회사 밑에 산하에 있는 가나위원회가 있어요, 가나위.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교육하는 10여 국의 상인들 모두 개별 상이었지만, 오직 영국만이 독점할 권리를 가진 그 뭐냐면, 이 동인도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통해, 여기에서 알 수 있죠. 동인도회사.
그래서 개별 상인과 사이가 나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딱 보면 청사고야 청사고. 예. 그러니까 청에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 강동의 정부를 뭐냐면 수입해가지고 돈 보고를 수입해갖고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나 뭐 SNS나 이런 것들 발달이 못했잖아요. 뭐 전화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온 보고를 위에서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밑에서는 강동에서는 영국의 동인도에서 독점권이 폐지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올렸는데 그 당시 그 보고를 드는 이제 청나라 정부에서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 이걸 이제 제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얘네들이 독점권 폐지했으니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동인도에서 돌아가는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인도에서 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독점권을 폐지한 거와 관련된 거야. 음. 그래서 영국은 동인도에서의 독점권을 가지고 편물을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로 동행이고 여기가 동인도 회사잖아요. 게다가 이제 앞을 끼워서 한강무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크게 불편한 건 없어. 평등한 관계. 같은 독점 그 회사라고 좀 하긴 되는데 공행을 하여튼 독점 집단까지 이제 했는데 동인도 회사가 세포이 나는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이제 세포이 난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자유주의의 열풍을 받아가지고 동인도 회사의 독점권이 폐지돼요. 독점권이. 그래서 동인도에서 독점권이 폐지된 것을 얘기해요, 지금. 근데 그렇게 올렸는데, 보고를 중앙에서는 동인도에서 독점권이 폐지됐으니까, 얘네들이 돌아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얘기한 거야. 돌아갔다. 근데 실제로, 그게 독점권 폐지돼도, 동인도에서 자체가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계속 뭐냐면, 운영을 했죠. 무역은 했어요. 그래서 다른 개인 단체, 개인 무역업자들과 함께 무역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1840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날 때 동인도에서 또 배를 제공했어요. 군함을. 그래서 언제 동인도에서 폐지됐냐? 이거는 이제 뭐냐면 후에 그 세포이난 때 폐지됐죠. 예, 독점걸 폐지 나와서 세포이난 때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논쟁이 됐던 것이 가나위원회라고 있는데, 가나위원회는 동인도에서의 부속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동인도에서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따로 별개 있는 조직이 아니라 그래서 동인도 회사 가나위원회 둘 중에서도 좀 맞게 생각을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뭐 동인도에서 대부분 쓰실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파악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흡식자라고 하니까 딱 이렇게 보니까 아편이라고 금방 알 수 있죠. 아편 흡식제를 이제 정했다. 그래갖고 아편을 이제 금지한 이유를 재정적 이유에 쓰시오. 금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보면 딱 뭐가 있어요. 예, 조건이 됐죠. 그 이유 중에 재정적 이유를 쓰는 거야.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제 은본위제 운영을 좀 아셔야 돼요. 자, 보통 이제 명청 시대는 은본위제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보통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금속화폐. 이걸 이제 측량화폐라고 하거든요. 이 측량화폐를 사용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동전을 사용했지만 동전의 기준이란 중국에서는 은이 기준이야. 응. 그래서 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은이 이제 달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비슷하게. 달러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달러가 아니라 은을 기준으로 달러 비슷한 은을 기준으로 해갖고 금과 동의 비중을 이제 뭐냐면 정하죠. 예, 교환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은도 많이 사용했지만 동전도 더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은 같은 경우에는 마제은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양의 이제 은계가 있잖아요. 이걸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실제 되게 이게 하나에 뭐 매국씩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쪼개가지고 이제 나눠가고 쓰는데 이건 돈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고 저도 상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쓰고 일반 서민들은 동전을 사용했다. 그래갖고 이제 동전인데 이제 은하고 동전 간의 교환 비율을 정할 때 은 한 장당 동전이 1,000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세금이 이제 한 장이다. 그러면 뭐냐면 1,000문을 내면 돼.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은이 아편을 통해서 유출됐죠. 영국 쪽 갔잖아요. 그 은값이 어떻게 될까?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예전에 은 한 장당 동전 1,000문이었는데
요게 뭐냐면 은 한 양당 동전이 1,500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만 물가가 인상된 거죠. 물가가. 어. 자, 물가가 인상된 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예전엔 1,000문만 냈는데 이제 1,500문 막 내라고 하니까 돈이 없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세가 미납되죠. 그러니까 재정이 빵꾸가 되죠.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염상들이 파산을 해야 돼. 염상들이. 예. 그래갖고 이제 염상들은 이제 전매권 얻고 그 대신에 이제 돈을 이제 내는 방식으로 이제 은을 납부하는 걸 하는데, 염상들도 이제 뭐냐면 그 주로 서민들 대상으로 장사하잖아요. 그 동전을 이제 걷고 그걸 이제 뭐 환산해 갖고 이제 은으로 이제 치부해 갖고 내는 건데, 이게 어 염상들 보니까 은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돈, 이게 뭐냐, 소금을 버는 그 돈 자체가 있잖아요. 별로 이제 같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떨어지는 거야. 은에 비해서. 은 한 장당 뭐 예전에 매출액 동일하더라도 은으로 기준해서 이제 그 뭐냐면 그 국가에서 세금을 내거나 독점권을 이제 사는 식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데, 이게 점점 비싸진 거야. 그래서 예전에 독점권이,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독점권이 뭐 한 양에 그 동호 계산할 때 뭐 5천 문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 돈값이 올라가니까 10,000문을 가져야지만 이제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상이 돈은 없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파산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서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못 나고, 염상들도 이제 뭐냐면 이게 은값이 올라가면서 그 자기 독점권도 이제 뭐냐면 그 관련돼 갖고 판매권 관련된 그 돈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이제 뭐냐면 공공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염상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독점권을 내지 사지 못하니까 국법 파산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 문화대혁명 관련된 거죠. 등소평 문집 해가지고 문화대혁명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일단 이제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주석은 금방 이제 모태똥이라고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1962년 이렇게 있으니까. 자, 밑줄지 기역이, 밑줄지 니은이 이른 원인은 쌍시협정 이후의 전쟁과 관련돼서 그 이어 서술할 거 이렇게 했는데, 모태똥이 그 당시 신중국을 세웠다. 그래서 이런 원인은 쌍시협정 이후의 전쟁 관련, 국공 내전을 쓰는 건데,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죠. 국공 내전을 다 쓸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요약해가고 쓰라고 한 것 같은데, 대충 이제 보면 어 국공 내전 과정에서 공산당이 농촌의 토지 개혁을 당하면서 농촌을 장악해서 농민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중국,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보통 이제 제국주의의 어떤 압박에서 벗어나서 신중국을 세운 사람을 모태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태똥을 상당히 존경하죠. 지금도 존경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등소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태똥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그 나중에 역사 평가할 때 이게 문화대혁명 같은 건 잘못한 거다. 근데 모태똥이 제국주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중국을 만든 건 자한이다. 그래서 70% 친화는 이제 잘한 거고 다만 사막이 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쌍시합종 정제와 관련해서 조건문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그 가정들을 이제 쓰라고 하는데, 너무 이제 막연해. 왜냐 이게 단서가 있는데, 요걸 좀 구체적 단서를, 그러니까 이게 조건 지어주고 이거 구체적으로 좀 단서를 더 집어넣든지 여기다가 하는데, 요 사이 국공 내정을 어떤 방식으로 쓰라고 하는지 그게 뭐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정확한 답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그 신동계에 보면 국공 내정 과정에서 공산당이 농촌에서 토지 개혁을 당하면서 농촌을 장악하고 농민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냐면 중간파들 있죠. 이 중간파들. 그러니까 국민당과 공산당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너무 지문 자체가 이제 뭐냐면 발문 자체가 애매하다. 그래서 단서는 조건을 지어줬는데 너무 조건 자체가 너무 강범위하다. 국공 내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쓰라고 하는 건지 좀 더 뭐냐면 추가적인 이제 단서나 조건이 주어졌으면 괜찮은데, 이 문제는 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안에 디귿식의 공업 분야에서 주력했던 생산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의 잠옷은 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 디귿 당시에 우리의 의욕도 너무 앞서 과학적 법칙을 무시하면서 단기간 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랬으며 여기가 이제 있죠. 단기간의 경제 성장. 그러나 디귿 자체의 주요 질문은 여전히 그에 있다. 당시 몇 개월 시간을 거치면서 그는 빨리 잠못을 발견한 수정 의견을 제기했지만 수정을 끝내 간추하지 못했고 1962년 그는 이에 대해 자아 비판을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모태똥이 이제 뭐냐 여기 문화대혁명이 아니라 대학지 운동에 대해서 이제 잘못한 걸 인정하고 이성권을 물려놨잖아요. 예. 자, 그래 대학지 운동 관련됐네요. 대학지 운동은 왜 시작됐냐면 이게 이제 대외관계가 관련돼 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소련하고 중국이 초창기 때는 하호했죠. 예. 근데 이제 소련이 스탈린이 죽은 거야. 스탈린이 죽고 후르쇼프가 이제 스탈린을 존나 비판하게 되죠. 막 비밀 당대에 가갖고 20자 당대에 가갖고 막 비판하고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스탈린이 개인 숭배도 비판하고 자, 그 소문을 듣는 중국의 모태똥이 빡친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모태똥과 스탈린을 친했고 모태똥도 개인 숭배 좀 하고 좀 자기를 좀 우쭈쭈 하려고 했는데 이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어떤 개인 숭배를 막 비판하니까 뭐 모태똥 열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후르시초프를 막 비난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수정주의자라고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모태똥 교정주의 하면서 관계가 나빠졌어.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그 소련의 경제 모델로 해가지고 소련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후르시초프부터 뭐 관계가 악화되고 또 영토 문제까지 막 생기면서 중국이 이제 소련의 모델을 폐기시킨 거야. 그래서 예전에 소련식 계획 경제 있죠? 스탈린이 했던 계획 경제를 폐기하고 이제 중국이 독자적으로 이제 뭐냐면 경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대약진운동이야. 대약진운동. 어. 그리고 이제 소원부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자급자족하자.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철강 생산을 늘리자 해가지고 뭐 30년 안에 영국을 때려잡겠다고 해가지고 온갖 이제 모든 그 경제를 생산력을 다 철강 생산에만 하죠. 철강 뭐 강철이라고 또 하는데 강철 생산에만 집중한 거야. 그냥 천을 만들어야지 뭐 여러 가지 물건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건대식 그 뭐냐면 강철로에서 만든 고도에서 만든 그 강철이 아니라 토로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만든 거 있죠. 예전 그 근대 정근대 시대 때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로 만든 이 톨을 이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질이 나빠. 현대 여러 가지 물자들 만들 수 없어. 이런 철 가지고 강철 가지고는. 거기에다 또 뭐냐 계획량을 딱 정해놓고 중국은 특이하게 이제 뭐냐 경제 계획을 딱 설정했잖아요. 지금도 근데 지금 이번 달 양해가 열리거든요. 양해에서 경제 계획을 딱 설정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경제계획 5%라면 각 지방 정부는 그 어떻게든 5% 맞춰가지고 경제계획을 달성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망을 하는 거야. 그냥 5% 올라갈 거냐 정망하면 뭐 그 후에도 뭐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 수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의 그런 정망이 아니라 딱 양해해서 딱 계획을 정해놓으면 밑에 있는 지방 정부에서는 그걸 그대로 해서 어떻게든 때려 맞춰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량을 맞춰가지고 맞추기 위해서 온갖 그 농기구들 철제 농기구들이나 하여튼 지방 식기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토로에다 집어넣고 계획량을 맞추고 그리고 그걸 또 부풀리고 그런 작업을 이제 지금 문화대용 때 했던 거죠. 지금 중국 경제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생산량을 믿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예, 맨날 계획 경제에서 이제 딱 계획 그 설정하는 중앙정부에서 딱 그 설정해 놓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무조건 맞춰야 되고 또 왜곡도 하고 조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예. 그래서 문서 조작하고 보고 올려놓은 되게 잘 된 것도 있지만 실상을 보면 아니고 완전히 엉터리고 문서에 저장해서 생산량은 그만큼 떨어진 데 불구하고 저렇게 뻥튀기를 해놓고 그 만들어 놓은 물건들 보면 강철도 보면 영 아니갖고 이제 갖다 버려야 되고 오히려 철제 농기구를 이제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민공사 대운동을 해서 인민공사를 만들어갖고 그 당시 대교 집단화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산 능력이나 의욕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뭐 제사회 운동해갖고 참새를 잡아라 하면서 네 가지 해충 중에 이제 참새를 지정해갖고 참새를 잡아가지고 그 당시 참새가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그 해충도 잡아먹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농작물 피해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다 또 가뭄까지 들고 그래서 이 대학진 운동 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게 돼요. 거의 뭐 3천만 명, 4천만 명 죽었다고. 그래서 히틀러가 뭐 유태인 600만 명 죽였다는데 모태뚱은 물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는 3천만 명 이상이나 죽였어요. 대단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정부 안에서도 팽덕회 같은 사람들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모태뚱한테 뭐라고 해요? 이게 비판하죠. 그러니까 이 모태똥이 이제 빡쳐가지고는 노사내에서 팽덕회 그 편지를 공개하고서 개인적인 편을 보낸 편지인데 이 새끼가 나 비판했다 하면서 이제 하면서 숙청시키고 자 그래서 이제 있던 거죠. 근데 하도 이제 피해가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1962년에 물러나고요. 그때 이제 집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등소평하고 누샤우치 윤석이죠. 그래서 윤석이와 등소평이 조정 정책을 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뭐냐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좀 약간 수정해서 나름대로 경제력을 올렸죠. 근데 이걸 끝까지 옆에서 보고 있었던 이제 모태똥이 좀 마음에 안 든 거야. 이 모태똥이 이제 약간 뭐야 트럼프 같은 그 기질 있잖아요. 자기가 좀 잘난 척하고 권력 장악하고 시들르고 그랬는데 이 보니까 윤석이와 이제 등소평 그 새끼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자기 오른팔 왼팔이었거든요. 자기 무시해버리고 뭐 경제 정책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경제 정책이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으킨 것이 문화대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대혁명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디귿의 이제 그 시기 때, 그러니까 대학진 운동 때 공업 분야의 증산을 주겠던 생산물 뭐냐? 철이죠. 또는 이제 강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철이나 강철이나 뭐 물론 넓게 보면 이제 철이고 여기 강철 해갖고 이제 강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계나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강철하는데 이거가 왜냐 철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철이 산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철 생산이 어느 정도 돼야지 뭐 전자제품도 만들 수 있고 철도도 넣을 수 있고 조선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철강 생산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포항제철 만들고 나서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산업 기반을 만들었던 것도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지금 그 철강 사업을 보호하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US 스틸도 이제 뭐 일본에 팔려고 하다가 지금 팔지 않도록 이제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 내고 그런 것도 이거 그거는 이란이죠. 물론 트럼프가 아니라 그 전까지 누구야? 바이든이 내렸나?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철강 사업은 되게 중요한데 자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럼 미추제 니은의 발달에 대한 문화부의 평론의 저자를 쓰고 평론 대상에 대한 연극 역사극의 제목을 쓰다. 자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요게 이제 해석판관을 평하여라는 거죠. 자, 그 오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건데, 그래서 이 해석판관이라는 것은 해서가 그 당시 가정제를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이걸 이제 오함이 모태똥이 이제 그 요체해서 쓴 거예요. 원래 해석판관은 그 예전부터 영국이나 경극에 많이 사용했던 그 소재예요. 그래서 여러 판본도 있는데 이걸 보고 모태똥이 좋다 해가지고 오함에게 한번 그 당시 이제 그 요청했던 거죠.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요청받고 써줬는데 그 당시 강청이 이걸 딱 보니까 내용 보니까 이 건수가 생긴 거야. 이거 비판하면 뭔가 이제 그 윤석이와 그 당시 이제 등소평을 비판할 수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뭐냐 오함이 저기 윤석이 측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을 직접적으로 이제 비판한 것보다는 측근을 먼저 까고 그걸 타고 이제 윤석이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건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강청의 이제 지시를 받은 그 당시 요문영 사인방이 한 명이죠.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이걸 평가하면서 비판한 거죠. 그 비판한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죠? 그냥 모태똥도 이제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비판 내용은 잘하면 내가 정권을 장악하는데 좀 이용할 수 있겠다 해갖고 지시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모태똥이 좀 보면 웃기죠. 지가 그걸 해석 판단을 한 번을 한번 쓰라고 해갖고 요청했는데 그 요청을 받고 써줬더니 그걸 이용해갖고 이제 자기를 이제 자기의 정권을 뭐냐 다시 잡는데 이용하고 그 사람을 또 비판하고 그래요. 자, 하여튼 그렇든 그런데 자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 두 번째 인증번호는 78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78번이에요. 자, 이렇게 있고. 자, 이 문제는 서양 현대사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이제 보는 문제인데 서양 현대사가 좀 안 나오다가 요번에 또 나왔어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미국의 이제 경제 관련된 내용인데, 세계 경제 관련된 내용이죠. 전후에. 요건 각자 이제 보시고, 요거는 네이건 노미스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기획의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브랜드 우주 체제가 이제 붕괴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브랜드 우주 체제는 이제 1944년에 결성이 됐죠. 언제 붕괴돼서 1971년 8월 달에 붕괴됐죠. 예. 왜 붕괴됐냐? 그럼 브랜드 우주 체제가 왜 만들어진가를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1944년은 2차 세계전 도중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 도중에 미국을 중심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브렌트 우주나 조그만 마을에 모여가지고 앞으로 전후의 경제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전에 1929년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대공황이 이제 뭐냐면 확산됐죠. 그래서 확산돼갖고 이게 이제 2차 세계 배경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공황 같은 이제 뭐냐면 어 그 문제가 생길 때 좀 국제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 체- 정치적 경제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축통화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축통화. 음. 그 당시에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자국의 통화를 가치 평가를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남의 평가보다 자기의 어떤 가치 평가 통화를 전환해갖고 뭐 수출이라든지 그 경기를 부양하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환율 통화를 낮추면 어떻게 금에 비해서 수출이 잘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너무 서로 낮추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이게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나니까 뭐, 뭐냐, 자국 통화가 다 가치가 훨씬 더 계속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막고 뭐냐, 자국의 어떤 그 통화를 좀 약간 가치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목적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기축 통화를 뭘로 정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당시 이제 자국의 화폐 떨어진 걸 막고 기축 통화를 통해서 가치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미국이 제안한 게 뭐냐면 1온스당 35달러를 이렇게 고정시켜요. 예, 금. 그 당시 미국은 금이 되게 많았거든요. 1, 2차 세계대전 때 모든 금들이 다 여기 왔어요. 전쟁 비용도 금을 받았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온스당 35달러 정해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기준으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정한 거야. 이걸 정해놓고 자국 화폐의 가치를 정한 거죠. 뭐 에나, 얘는 아니고 아직 뒤에고 마르크, 뒤에 뭐 엔이겠죠. 뭐 등등등. 프랑 같은 자국의 가치를 다 정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했던 것이 브랜드 우츠예요. 그래서 브랜드 우츠는 금태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1달러 35달러 교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기준을 고정환원제로 해갖고 각국의 가치 통화 가치를 정했던 그것이 브랜드 우드 체제고요. 그래서 각국은 이제 달러를 통해서 보증을 받는 것이 자국의 가치를. 그리고 이제 자국이 이제 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금을 뭐냐면 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 제도와 연방준비에 그 뭐냐면 그 갖다 주면 그만한 해당하는 금을 돌려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태환 지폐의 달러를 보면 요 1달러를 가지고 연방준비 제도에 갖다 주면 연방은행에 갖다 주면 돈을 돌려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자,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이제 마셜 플랜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자국이 보유한 그 금보다 더 많은 이제 불태한 지폐만 원래 태안 지폐만 발행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도 불태한 지폐를 계속 발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 각국에서 이제 의심하게 된 거죠. 과연 내가 돈을 어 달러를 갖다 주면 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1971년인가요? 프랑스가 이제 뭐냐면 달러를 갖다 주면서 미국한테 이거 돌려달라고 이제 요청하는데 미국이 이제 돈이 없죠. 아니, 금이 없잖아. 다 빠져나가고. 자, 그래도 돌려주지 못하니까 이때 그 닉슨 대통령이 1971년 8월에 기자회견을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금 금이 없다. 돌려주지 못하겠다. 배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1온스당 35달러라는 근본이 태안 제도가 붕괴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각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또 협상해갖고 1달러에 1온스당 38달러로 이제 해가지고 또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유지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근본이 태안 제도가 이제 붕괴되고 고정관념이 붕괴되고 대신에 이제 병동한우제 킨스턴 체제가 이제 넘어가는 게 시작한 거죠. 이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치를 이제 유지했냐? 이제 금은으로 유지된 게 아니라 이제 페트로 달러 시스템, 석유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선진 금융기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달러 가치를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기에서만 이제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직접적 이유는 금 보유량이 감소되게 되자 미국은 금 매각 교환을 금지시켰어. 그래서 고정환율제가 중단됐다. 요걸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브렌트 우드 체제, 닉슨 쇼크 관련된 내용은 서기에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풀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자, 밑줄줄 니은과 디귿의 원인은 순서대로 이제 쓸 거. 이렇게 있거든요. 니은과 디귿. 자, 1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1차 석유파동은 뭐 때문에 났냐면, 요거는 이제 4차 중동정전이 계기로 해서, 오페크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원한 국가에 대한 국가에 대해서 석유도 무기를 삼아 석유 생산을 줄이고 석유 가격을 인상을 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떴고 그래서 이제 이건 4차 중동정등 때문에 일어났다. 그다음에 2차 석유파동은 이란 혁명이죠. 자, 그래서 이란 혁명으로 계기로 이란의 석유 생산이 중단하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산유국이죠. 주로 이란 석유가 예전에 파라비 왕조 때는 미국이라든지 저쪽 유럽권으로 이제 많이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단되니까 이걸 계기로 오페크가 석유 가격을 또 인상시켜 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뭐냐면 일어났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석유파도에 큰 타격을 받았죠. 2차 석유파도. 예.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뭐냐면 석유파동이 일어나니까 이때는 이제 중화학공업이 이제 주로 했잖아요. 근데 중화학공업은 석유를 많이 잡아먹죠. 원유를 석유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석유값이 올라가고 중화학공업에서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경기가 이제 침체돼서 그래서 그 당시 1979년인가 그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냐면 그 뭐죠? 갑자기 생각 노동자의 대규모 파업선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Y체의 무역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김영삼이 제명되고 또 마산 사건이 일어나고 마산 사건 부마 사태가 일어나고 또 부마 사태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재규가 박정희 죽였잖아. 이게 나비 효과처럼 연쇄 효과가 일어나는데 하여튼 2차 석유파동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자료 나를 참고해서 네이거 행정부의 재정 운영 방침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네이거 노민스와 관련된 거야. 네이거 노민스. 자, 네이거 노비스 이해하려면 경제 부분을 좀 알아야 돼. 아마 융합 요즘에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거 노미스는 특징이 뭐냐면 재정 지출을 줄이는 거야. 네. 그리고 뭐냐면 무역을 흑자하는 거야. 그- 그래서 미국이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줄이자고 했는데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이제 뭐냐면 축소해 자고 쓸데없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서 뭐냐면 이렇게 재정 지출을 줄이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하고 비슷하죠? 예.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라고 해가지고 그 정부 호르가 기구를 만들어갖고 지금 공무원들 다 잘라놓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국제부흥청도 국제경제지원청 같은 국제부흥지원청인가 갑자기 생각 국제재건지원청인가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간청도 그러니까 교육부도 없애고 그러잖아요. 요거와 마찬가지로 재정 지출을 막 줄이려고 이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네이버 노미스인데 요거 끝까지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네이버 노미스 중에 뭐냐면 여러 가지 있죠. 뭐 재정 지출이나 있고 그다음 통화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등등등 있는데 그중에 네이버 노미스 중에 통화 정책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재정 지출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통화 정책은 이제 저기 연방 준비 제도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부에서 하는 건 재정 지출이잖아. 그래서 재정 지출 관련된 내용은 이제 운영 방침을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재정 지출은 세출을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출 감소는 정부 지출 감소죠. 그리고 개인과 자본에게 소득세를 뭐냐면
대폭 감소하는 거. 근데 세출 감소는 이제 이해되는데 개인하고 이제 뭐냐면 여기 그 자본들의 왜 소득세를 이제 뭐냐면 감소시키냐. 이게 이유가 있어. 이게 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 있어요. 케인주의 이론은 수요를 강조하는 거죠. 수요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냐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뭘 어,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해야지 돈에 이제 뭐냐 주머니 속에 돈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소비도 연결돼서 경제가 살 것이다라는 것이 뭐냐 수요 중심의 어떤 그런 경제거든요. 케인즈 경제학이.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걸 주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급주의 경제학은 달라요. 공급주의 경제학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공급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공급, 수요보다는. 음.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해야지 했는데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기업가 그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소득세를 줄여야 된다. 소득세를. 음. 그래서 보통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많이 내겠어요? 돈 없는 사람 소득세 안 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의 소득세 안 내요. 일정한 소득이 돼야지 소득세 내거든요. 주로 이제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상위 10% 안에서 이 소득세를 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기업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소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가지고 소비를 더 많이 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한테 그 세금을 깎으면 공장을 많이 지을 거냐. 공장을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가 많이 늘어가겠죠. 일자리가 많이 늘어가면 그 사람들이 또 돈을 많이 벌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소득이 이제, 이 자기가 생긴 소득 가지고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율, 소득세 세율을 감해서 줘더라도 뭐냐면 세원이 점점 늘어. 그러니까 소득세를 낼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세원이 확대될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공급주의 경제학에 입각해갖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대폭 감소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레이건 행정부가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 감소를 내세웠지만 실제 잘 안 됐어. 왜냐면 그 레이건 정부 때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제 냉전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건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군사 물자들 있죠. 군사 무기 만들고 계획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이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그래도 요런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와 관련된 내용도 좀 아셔야 돼요. 예. 요즘에 융합형 그 문제 통사나 뭐 이런 문제들 그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문제 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요거 이제 그 경제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관련된 유튜브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경제 원론적으로 어렵게 가르치지 않고 쉽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좀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정도 경제 상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세요,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면서 틀어놓고 좀 들으시면 경제적인 어떤 그 상식이 쌓일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자, 11번 문제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최근에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종교개혁에 관심 있는 교수님이 책에 들어가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뭐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요 문제 풀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밑줄진 기획의 내용을 서술할 거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기획의 내용을 찾아볼게요. 세대와 관련된 오류를 가득한 주장들이 떠돌고 있다. 자, 이러한 주장을 추정한 이들은 누구든 그 아내, 아이들 그리고 재산과 함께 마을 떠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않다면 밖에만이 그들이 기다릴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이 법령 관련된 추인이 위의 법령이 뭐예요? 추인은 칼뱅이 자리를 잡고 어, 잠깐만요. 어, 자, 최이가 이게 스위스에 있잖아요. 야, 제가 칼뱅이라고 했는데 잘못 말한 거예요. 스위스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로 누가 있었냐면 예전에 칼뱅 이전에 츄피크린 있죠. 츄피크린. 아, 발음이 안 돼. 예, 츄피크린이 이제 활동했던 곳이고 최이 부근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칼뱅이 활동했던 곳이 제네바였죠. 제네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스위스 같은 칠리나 이제 뭐냐면 제네바 같은 그 곳들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신교들이 이제 활동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신교들 입장할 때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단이죠. 얘네들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카톨릭보다 훨씬 더 이단에 대해서 강경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자기들도 카톨릭 입장인데 이단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세대파거든요. 이 체대사파는 이제 어렸을 때 세대는 무의식 중에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 선택에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이제 못 먹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성년에 다해서 확고한 신앙을 가질 때 다시 세례를 받는다. 어릴 때 유아세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모르는 사이에 이제 받은 거니까 뭐냐면 성년에 닿을 때 확고한 신앙을 가질 때 자기 의지에 따라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 세례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세파가 이제 신교도 입장일 때 이단이기 때문에 탄압을 했던 거고 얘들은 따로 나와서 이제 종교 공동체를 만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기독교 종파를 쓰시오. 크리스도의 종파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 위에는 이제 제세대파와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 앞부분과 관련돼서 여기 있고 디귿은 이제 문맥을 볼 때 이거는 카톨릭이죠. 카톨릭.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종파인데, 그리스도교 종파, 이걸 기독교라고 한자로 이제 음차하죠. 보통 기독교를 이제 개신교와 동일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 개신교를 포함해서 천주교, 그 다음에 뭐 제세파도 있고, 그 다음에 동방교회라서 코튼교도 있고, 뭐 등등 있어, 그리스도교. 이걸 다 통칭해서 기독교로 하는 거예요. 예. 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니은에 해당한 사건을 나를 참고해 쓰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니은 이제 여기 보면 종교 관련된 거고 보트의 강요용인데 요 사건 관련된 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와 관련된 거냐면 프랑스 내전과 관련 종교 내전. 그래서 이제 위그너 전쟁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위그너 전쟁이 이제 계기가 됐던 것들이 뭐냐? 성 바르트로모 대학살이죠. 바르트로모의 이제 뭐냐면 그 기념일에 대학살이 일어나죠. 물론 이제 프랑스 안에 이제 내전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화해해 보겠다고 이제 불러놓고 했는데 그래서 나와르 알리하고 마고하고 그렇게 결혼시켜갖고 이제 화해시켰는데 그 결혼식 날 그날 터질 뻔인 거야. 그래서 대규모 위구노들의 학살이 일어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이제 전쟁이 더 확대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 성 바르트로모의 대학살 사건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서기 정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죠. 뭐 서총에도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니을에 해당하는 사건을 나를 참고했을 거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성 바르트로모 대학살을 나를 참고했을 거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요 나는 이제 관련된 뭐 종교 갈등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학살 사건 관련된 여기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유교노들이 이제 대규모 학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이번 연도 기출문제 분석은 다 끝났고요. 제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초창기 때 하다 보니까 자료를 좀 찾는데 좀 약간 지금 완전히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나중에 12월 달에 기출 분석 자료를 올려놓고요. 그때는 다 이제 꼼꼼하게 잘 더 찾아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는 그냥 참조만 해주시고요. 12월 달에 내용을 좀 더 보고 보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달에는 또 답안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답안 내용이.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저는 항상 이제 틀린 게 있으면 저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게 있으면 항상 자료를 찾아보고 틀리면 답안을 고치고 수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그 뭐냐 내가 알지 못하는 근거가 나타나면 확실한 근거가 나타나면 또 답안을 수정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피드백 받으면서 예, 기출 문제 자료를 이렇게 만들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요것도 그냥 참조로 들어주시고요. 예, 나중에 11월 달에 있는 내용들 올려놓은 파일들 보강을 해주시고 그 앞으로 계속 또 보강할 내용들 좀 해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게 아닌데 다른 답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좀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타당하면 수용해서 답안을 또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예, 그러면 수고하셨고 편히 쉬세요. 예.